이게 무슨 수업이죠? 한국어 수업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말도 안 되는데.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광경. 그리고 그 중심에는 600년 전 한반도에서 태어난 문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요? 학생들의 대화에서 BTS, 오징어 게임, 한글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수업의 기록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그들의 눈을 통해 다시 발견하는 한국 문화의 위대함.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 과정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3학년 에릭 존슨입니다. 평범한 미국 대학생이죠. 오늘도 여느 때처럼 캠퍼스를 걸으며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이상한 광경 하나. 우와, 한국어 수업이 벌써 마감이라고. 도서관을 오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죠. 아시아계 학생들만이 아닌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 수업 수강 신청 실패를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이지?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왜 굳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말이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강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 한국어 수업을 검색해봤습니다. 역시나 전 분반이 마감이었죠. 하지만 대기자 신청은 가능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대기자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강 신청 확정 메일이 온 거죠. 누군가 수강을 취소했다면서 제게 기회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 하지만 이미 확정된 수업. 그래도 한 학기 정도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첫 수업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보통의 언어 수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기도 전에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새 앨범 들어봤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언제 나오는 거야? 부대찌개 맛있더라. 이거 한국 전쟁 때 개발된 메뉴라는데 이번 주말에 또 먹으러 갈래? 강의실은 마치 한국 문화교실 같았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심지어 한국의 경제 성장까지. 학생들의 대화 주제는 끝이 없었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저 언어를 배우러 온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다들 한국에 빠져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강의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처럼 토론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알던 언어 수업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소개 시간이 마치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데요. 노래 가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사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한국지사에서 인턴을 하고 싶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꼭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 뒤를 이어 브라질에서 온 페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생충이랑 오징어 게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막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어로 직접 들으면서 보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화가 인기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언어까지 배워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일본에서 온 다케시였습니다. 다케시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제가 보기엔 이건 일시적인 현상 같아요.
80년대에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것처럼요. 지금은 한국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자 중국에서 온 장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역사를 보면 이런 부침이 반복되어 왔어요. 한자 문화권만 해도 수천 년의 역사가 있죠. 지금의 인기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물론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문화의 깊이는 시간이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프랑스 문학이나 예술은 수백 년간 세계 문화의 기준이 되어 왔어요. 새로운 문화 현상과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다가 이내 수군거림이 가득해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방탄소년단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에요. 유엔에서 연설도 했고 빌보드 차트도 수없이 석권했잖아요. 사라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삼성, 현대, LG.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프랑스 기업들보다 더 혁신적이에요.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옹호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교실은 마치 국제문화 토론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수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치열한 문화 논쟁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뜨거운 감자였다니. 강의실은 마치 국제문화 토론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향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뒤섞여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수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치열한 문화 논쟁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뜨거운 감자였다니. 이제 겨우 첫 수업 시작 전인데 벌써부터 이런 열기라니. 앞으로 이 수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몇 번이나 1위를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사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13번이에요. 게다가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2번이나 공연했고요.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사라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드라마예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브라질에서 온 페드로가 외쳤습니다. 페드로의 눈빛이 빛났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자막으로 보는데도 말이에요. 한국어를 알면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수업을 신청한 거예요. 독일에서 온 한나의 말에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저 놀랄 따름이었죠. 이렇게나 진심이었다니.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제 뉴욕의 어느 레스토랑을 가도 한국 음식을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사는 동네 마트에서도 김치를 팔아요. 캐나다에서 온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음식점이 미슐랭 스타를 받는 것도 이제는 놀랍지 않죠.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다케시가 나섰습니다. 스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세계적인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제야 따라오는 거죠.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한국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으니까요. 아니요, 다케시 씨. 한국 음식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음식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죠. 발효 음식의 과학성, 건강을 생각하는 식재료의 조화, 거기에 현대적인 해석까지 더해져서 호주에서 온 에이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 수준이었죠. 중국에서 온 장웨이도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도 각자의 반론을 제기했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깊이 있는 애정이라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갑자기 조용하던 러시아 학생 안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자인지 아시나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이런 문자 체계를 본 적이 없었어요.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글이라. 그러고 보니 아직 아무도 한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한글이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다케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죠. 한자 없이는 제대로 된 문장도 쓸 수 없는 문자 아닌가요?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케시의 말은 마치 도발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장애희가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한글도 결국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중국 문화권에서 파생된 문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부정하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진 지는 고작 5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클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또 현대의 알파벳으로. 이런 역사적 진화 과정이 있었죠. 반면 한글은 인위적으로 만든 문자 아닌가요? 저는 이 논쟁을 듣고 있으면서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수업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문자 체계의 우수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안나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더욱 단호한 목소리였죠. 여러분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러시아어를 쓰면서 느낀 건데요.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본 적이 없어요. 안나의 말에 강의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 프랑스어까지 할 줄 아는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왜 기억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다케시가 다시 한번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한자만큼 깊은 의미도 없잖아요. 그저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죠. 순간 안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야기를 할 때가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다케시 씨, 혹시 세계에서 발명된 날짜를 정확히 아는 문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한글을 둘러싼 진짜 논쟁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국어 교수님이었죠. 정확한 발명 날짜를 아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1443년 12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죠.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케시 군, 방금 한자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다케시가 살짝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죠. 당신이 쓰는 히라가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나요?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다케시가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를 간략화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가타카나는 한자의 일부를 잘라서 만들었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죠.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에 기억을 크게 썼습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나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실제로 이 소리를 낼 때 우리 혀가 취하는 모양이죠.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니은, 미음을 이어 썼습니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떴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우리 발음 기관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만든 거예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신 적 있나요? 세종대왕께서는 각 글자를 만든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과학적 관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문자죠. 이어서 교수님은 이 세 개의 기본 모음을 썼습니다. 이것 보이나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합니다. 동양 철학의 천지인 사상을 담고 있죠. 과학성뿐만 아니라 철학적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그 치열한 논쟁이 순식간에 강의로 바뀌어 버렸고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닙니다. 과학과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문자체계죠. 게다가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맹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99%에 달했습니다.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글이 보급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문맹이었던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한글을 깨우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 일주일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체계적인 제자 원리 때문인가요? 안나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한글은 완벽한 소리 글자이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어떤 언어도 이렇게 정교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없죠. 그때 다케시가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죠? 교수님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음성 인식해 보신 적 있나요? 인공지능 번역기는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현대기술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음성 인식 AI에서 한글은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클레어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매우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적대적인 기운은 온데간데없고 모두가 진지하게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글은 세계 거의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랍어, 힌디어, 심지어 아프리카의 소수 언어까지요. 국제음성기구 IPA가 나오기도 전에 한글은 이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BTS의 노래를 한글로 따라 부르는 전 세계 팬들,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한글로 받아 적는 외국인들.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K-POP과 K-드라마로 한국을 처음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글을 배우면서 더 큰 매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체계니까요. 순간 장혜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한자가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자도 훌륭한 문자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날카로웠던 대립은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죠. 한글이 가진 현대적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죠. 교수님은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질문이었죠. 다케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습니다. 일본어는 분명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장혜희도 이어 말했습니다. 중국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군요. 클레어는 잠시 고민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오랫동안 예술과 문화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도 새로운 문화의 언어로 자리 잡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겠네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터를 켜셨습니다. 스크린에는 2030년 글로벌 언어 영향력 예측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어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인기를 넘어서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도 핵심 언어로 자리 잡고 있죠. 저는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어 수업의 인기.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글의 가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은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지만 어쩌면 진정한 가치는 지금에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제 수강 신청 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다음 학기 한국어 중급반이 이미 마감되어 있었죠. 망설임 없이 대기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만든 나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진정한 열망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중급반에서 뵙죠. 나가는 길에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캠퍼스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제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그날, 저는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논쟁이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문자는 어쩌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더 큰 아름다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글, 세종대왕의 꿈은 이제 세계의 꿈이 되어 더 넓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